부모님 지원이 있으면 뭐 할 수 있는데 혼자서 하기에는 많이 힘들어진 것 같아요. 저는 신혼부부 대책을 많이 보는 편인데 신혼부부 대책 중에 이렇게 바뀌는 것들 중에서도 와닿는 게 없어서 그쪽으로 좀 개선이 된다면 내 집 마련을 꿈꿔볼 수 있지 않을까. 야, 이 혼자서도 둘이서도 내 집 마련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을 꿈꿀 수 있는 방법, 기자님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아까 앞서 말씀드렸는데 예. 핀셋 지원이 포함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청년층은 핀셋 지원합니다. 이른바 청년 주거 지원 3종 세트를 신규 출시하는데요. 3종 세트. 네, 세 가지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이 4억 원 이하 비아파트, 그러니까 오피스텔 같은 경우죠. 네. 이걸 월세 가격 수준으로 매매할 수 있는 이 길이 열립니다. 이 청년 미래 보금자리론이라는 상품이 새로 출시되는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억 원을 30년 만기, 연 3% 금리로 대출받아서 이 오피스텔을 샀다고 가정해보면요. 네. 매달 원리금 상환액이 85만 원입니다. 이 정도 돈을 30년 동안 매달 납부하면 네. 이 오피스텔을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생애 최초 LTV 혜택 포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받아야죠. 이렇게 청년 미래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경우에 생애 최초 LTV 우대 혜택은 유지됩니다. 이 4억 원인 오피스텔, 4억 원이 안 되는 오피스텔에 계속해서 살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 오피스텔을 징검다리 삼아서 이 청년이 나중에 자산을 많이 형성해서 아파트로 이사를 가거나 할 때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둔 겁니다. 예. 또 요즘 청년들이 어떻게 거주하고 있냐면요. 반전세 형태로 거주하는 반전세요? 청년들 많습니다. 예. 이 전세와 월세 대출을 결합 보증하는 상품도 신규 출시하는데요. 네. 이런 청년들 이 상품 이용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임차 보증금의 90%를 최대 2억 원 한도 안에서 대출해주고 월세는 필요한 때에만 그 달에만 조금 돈이 모자라서 월세가 밀릴 걱정이 된다 이럴 때 마이너스 통장 방식으로 대출받아서 빌려줍니다. 또 기존 청년 특례 전세대출 보증 상품은 대상자를 좀 확대하는데요. 예. 기존 34세에서 39세까지 늘려서 지원 대상을 더 확대합니다. 39세까지 대상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잘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영상에서 잠깐 이야기가 나오긴 나왔는데 신혼부부를 위한 대책이 부실하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김일하 평론가.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 SNS에 글을 썼습니다. 일명 결혼 페널티. 이게 결혼하면 오히려 내 집 마련이 방해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뭐 상식적으로는 뭐 두 사람이 결혼을 하면 뭔가 소득도 많아지고 재산도 이제 늘어날 테니까 내 집 마련이 좀 쉬워져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근데 어느 정도 재산이 있고 소득이 괜찮은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실제로. 근데 문제는 애매한 경우에 그렇죠. 그리고 그러한 소득이 이제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거든요.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뭐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 일반 무주택자에게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기준이 적용되고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부부 합산 8,500만 원 이하 기준이 적용되는데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소득이 5천만 원인 두 사람이 미혼 상태일 때는 여기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5천이니까 그렇죠. 되는데. 근데 두 사람이 합치면 합쳤다. 그러면 1억이 되지 않습니까? 1억이 돼야 되는데. 근데 이제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부부 합산 8,500만 원이 기준이기 이상합니다. 때문에 그럼 이 지원을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합치면은 기준이 2배가 돼야 되는데 네. 2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모로 아니 그러면은 지금 출산율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이제 좀 결혼을 더 많이 해야 된다. 아이들도 많이 낳아야 된다. 이렇게 정부가 좀 추진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네. 이런 제도가 걸림돌이 되어서 결혼을 뭐 안 하기까지는 않겠지만 망설이게 되고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럼 그건 또 문제 아니냐. 또 부동산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결혼 페널티 대통령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실제로도 우리 주변에 이런 얘기 합니까? 뭐하러 결혼해? 손해보는데 이런 분들이 있죠. 뭐 결혼을 손해 보는데 안 한다 이런 친구들도 있지만 제 또래들이 한창 이제 결혼 정년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동안이인데요. 그렇군요. 네, 실제로 뭐 주변에 결혼을 했거나 결혼을 앞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뭐 결혼 시근해도 혼인 신고는 3년은 미뤄야 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그만큼 이 신혼부부에게는 통용되는 어떤 암묵적인 규칙으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우리 김민하 평론가 주위에도 좀 그런 친구들 아니면 지인들이 좀 있을까요? 제 나이 때 제 주변에 이제 신혼이라고 하면 그건 약간 의미가 다를 것이고 좀 다른 신혼이겠죠. 다른 그거는. 신혼. 네. 네. 아마 이 정책의
이제 대상이 아닐 수 요 있는 정책하고 관계없는 신원이 많을 네, 것이다. 그러한 예. 신혼이거나 아니면 예. 그 전 단계를 뭐 고민하거나 뭐 예.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제 주변에 지금 이 시점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은 많이 없고요. 예. 다만 이제 저 말고 저보다 이제 좀 젊은 세대들 젊은 있지 않습니까? 분들. 그리고 예. 제 윗세대 중에 이제 예. 자식들이 결혼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 변호사님도 혹시 모릅니다. 조금 지나면은 아들이 이제 군대 제대하면 결혼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그럴 경우에 상당히 이런 문제가 실제로 고민이 되고 그럼 예. 부모 입장에서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다 이렇게 집도 마련해주고 모든 자산을 대해줄 수 있으면은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네. 그렇지 않은 경우에 마음이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개선이 돼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김창규 기자님, 이런 부분 어떻게 바꿔주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앞서 계속 이야기 예. 나왔던 게 정책 대출 관련 이야기잖아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결혼 페널티로 지적이 되어 왔는데 이 혼자 살 때 대출 받을 수 있었던 게 혼인 신고를 하니까 막히는 경우가 생겼기 이게 때문이거든요. 문제예요. 네. 혼자는 되는데 그렇습니다. 결혼하니까 안 돼요. 그런데 이 대출 심사 때 보는 소득 기준을 좀 바꿉니다. 예. 1인 가구 기준으로 이 정책 대출 받을 때 이 버팀목은 5천만 원, 디딤돌은 6천만 원, 보금자리로는 7천만 원이거든요. 네. 근데 이 신혼부부가 디딤돌 대출을 받아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데 둘이 각각 연소득이 6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면요. 지금은 이 둘의 소득을 합산해서 심사하니까 8,500만 원을 넘어서 안 됩니다. 6,000이니까 더하면 1억 2천이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일반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대출을 허용할 수 있도록 소득 요건을 합리화합니다. 그러니까 한 명의 소득만 보겠다는 거죠. 예. 이렇기 때문에 이 결혼 페널티가 조금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청년 신혼부부 외에도 실수요자가 좀 눈여겨봐야 할 자금 지원책들, 김창규 기자가 간단하게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네. 먼저 이주비 대출을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LTV는 40%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이 산정 방식이 조금 달라지는데요. 지금은 이 정비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그 토지와 주택의 가치를 기준으로 LTV를 산정합니다. 근데 앞으로는 사업 종료 이후의 가치를 같이 두고 이 비교를 해서요 더 높은 걸로 반영을 해줍니다. 지난 부동산 대토론회에서도 이주비 대출 한도가 낮아서 어려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나왔었는데요. 이런 어려움이 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예. 또 이주비와 중도금, 잔금 등 이 주택 공급 관련 주담대는요. 네. 금융회사 총량 관리 목표에서 별도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생애 최초 요건도 좀 달라집니다. 이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생애 최초 LTV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게 지금입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조금 억울한 분들도 있습니다. 뭐 예컨대 미성년자 때 주택 지분을 상속받은 적이 있는 분들, 상속받았을 때. 네, 잠깐 예. 상속받았을 때 이것 때문에도 지금은 생초 혜택을 받을 수 없거든요. 그렇죠. 이런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서는 이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자금 지원책들 늘어나면 한편에서는 가계부채 관리가 느슨해져서 또 대출이 급증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데 규제 원칙은 그대로 지켜지는 겁니까? 네, 금융위가 가장 강조했던 예. 게요. 규제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투기적 대출 수요 억제라는 일관된 수요 관리 기조는 이어가는데요. 불편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핀셋 지원하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이 부동산 시장이 확고하게 안정될 때까지 LTV 40%, DSR 40% 그리고 주택 가격 구간별로 이 대출 한도를 두는 이 규제는 계속 유지합니다. 그리고 또 전세 대출 보증 제한 대상을 확대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투기 수요를 더 엄격히 관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도 이 제한 대상에 들어왔습니다. 어떤 분들이 대상이냐면요. 이 수도권이나 규제 지역의 아파트를 산 1주택자 가운데서 그 아파트를 임대차 하고 있는 분들, 예. 또 그 중에서도 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실거주한 적이 없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좀 쉽게 말하면 이 전입 신고한 적 없이 아파트 임차 보증금을 다른 주택 매입 자금으로 쓴 1주택자는 앞으로 전세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대책이 잘 지원되기를 바라겠습니다.